먹으면 바로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니까 중독이나 내성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의사와 면담하에 올바른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심하면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심하면 공항으로 간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공항이 막 이런 건가요? 막 막 이런 거? 공항은 이제 신체적으로 14가지 증상이 있는 거예요. 한자 앞에서 이렇게 잠깐 비웃었어.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재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항상 늘 공지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상시 아이디어를 댓글로 모집하고 있고요. 또 대변은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쿠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출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메일로 이제 출연 제의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저번 화부터 말했듯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볼게요. 같이 좀 살자. 저는 또 최근에 주식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요. 연초부터 전 재산의 한 20% 25%가 떨어졌어. 근데 지금 힘들어. 이거 지금 대변하는 파란색이신가요? 네, 지금 이런 색깔 떨어지고 있는데 요 힘든 상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저희가 정신과 의사님을 모셨습니다. 상담 좀 받아야 돼요. 네, 상담 좀 받았어요. 정말 뵙기 힘들고. 정신과 의사를 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전 처음 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이게 우리가 봤다고 해도 그걸 봤다고 말도 잘 못하는, 하지만 정말 힘들 때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정신과 의사님을 모셨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예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예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나이랑 뭐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목포에서 정신과 의사하고 있는 송예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멀리서 하시네요. 네, 광주 살았고 네. 지금 이번에 전문의가 되어가지고 목포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일하시고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네. 정신과 의사가 어떤 일을 하죠? 환자들을 보는 거죠. 환자들 봐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상담도 하고 약을 처방해주고 외래에서 보기 힘든 환자들을 입원을 시켜서 상담하고 약을 주고. 그 외래가 밖에서 이렇게 오는 그냥 일반 네. 환자고, 그리고 이제 입원한 환자는 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막 이렇게 수갑 차고 뭐 이렇게 오나요? 보통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네. 옷 입고 이렇게 있으시죠. 네. 이제 그런 데는 없고 경찰들이 네. 사회에서 위험한 분들을 모시고 네. 응급입원을 이런 걸 시켜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고 뭐 약도 주고. 네, 위험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박도 하고 치료적으로 격리도 하고 이렇게. 그러네. 왜 이게 그 심리 상담사랑 뭔가 다른지. 에이, 무식하다 무식해. 아니 써있으니까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리 상담은 저는 안 받아봤는데 그러시구나, 그러시죠, 뭐 이런 거가 위주인 것 같은데. 네. 의사는 어때요? 그냥 들어주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네. 서제스천이라고 이렇게 제안. 네. 내가 답을 알고 있어서 네.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면 환자가 안 돼요? 스스로 그걸 알아가게끔 하는 게 정신치료의 목표.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치료는 들어주는 거다. 네네. 그걸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신병이 신체적인 병이랑 다르게 어떤 선천적으로 생기는 병인 건지 아니면은 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유전적인 영향이 없다고는 하기 힘들고, 근데 이제 그게 유전인지 아니면 유전이 아닌지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우울한 엄마 밑에서 컸으면 자식이 거기에 영향받았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 유전자에 의한 유전인지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커서 아이가 우울병을 앓았는지를 알기 어렵죠. 제가 듣기로 무슨 뭐 코르티솔? 뭐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그런 호르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네네, 요새 좀 그쪽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질적인 거네요, 정신. 그렇죠. 사실은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것도 물질적으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니까.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들어주고 그다음 물질적인 치료를 하는. 네,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실제로 조현병이나 뭐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이런 거 같은 데는 이제 약물 치료 우선이에요. 상담을 오랫동안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고 약을 세게 써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일으켜야 치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유물론이네요. 약간 문가로 치면 뭐죠? 오직 유. 동네 다 됐네. 한자. 그러니까 모든 게 물질에 기반한다는 뭐 약간 이런 그 가치관인데, 약간 그러면은 정신도 그 정신만의 그 독립적인 거라기보다는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것들 뭐 뇌 이상 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그렇죠. 많기 그래서 때문에. 많이 말하는 게 이제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역시 어려운 거 해버리네. 여기서 그냥 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전보다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 아 저요? 네. 그 오늘 네. 이제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아이를 안 해요. 맞아. 아이가 되게 리아죠. 네네. 네, 아주 유명한 인스타 스타입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네, 사진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상담 많이 하다 보면은 본인도 약간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지고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슬플 때도 많이 있고 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같이 전공에 생활했던 분은 이제 저희가 치료했던 환자가 이제 자살 시도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 환자가 저랑 치료를 했을 때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막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어떤 성격장애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자기를 자기가. 네. 의사선생님들 서로 네, 있는 서로 어떤 우리끼리 장애인 것 그런 것 같다. 같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저는 막 물건도 많이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많이 어기는 그치 많이 늦지. 막 ADHD인 것 같다 살짝 막 그런 말도 하고 사실 정신과 장애가 이렇게 뭐 아니면 또 우울증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좀 스펙트럼처럼 정도에 따라서 범주를 나눠서 진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나도 우울이 있는 것 같다, 나도 불안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 대부분이 뭐 어느 정도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네네. 말도 하시잖아요. 그 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우울이랑 우울증 차이에 대해서 만성적인 그런 생활상의 기능 저하. 예,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는데 그 만성의 기준이 일반인들은 내가 우울한 건지 우울증인 건지 맞아. 사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이 정도면 만성이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만성이란 말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이제 우울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기능을 못할 때 우울증이라는 거고 이제 우울장애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주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9가지 증상이 그중에 5개 이상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네.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난 항상 궁금했던 게 저도 건강검진하면 정신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기분 좋을 때 다 체크하면은 다 정상 나오고 그냥 좀 우울하게 하면 그냥 우울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문지 위에 아마 네.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보세요라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내 기분을 돌볼 그런 정신은 있어야 되네요. 그 질문들이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식사량이 줄었다, 잠을 못 잤다, 내 삶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진다. 이 정도의 좀 쉬운 질문이라서 편하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때 특별히 기분이 좋아도 객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설문지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거를 약물을 통해서 보전이 가능한가 보다. 네. 머릿속에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조절을 해서 기분을 좀 끌어올려주고 뭐 도파민 된 약을 먹어요? 이 도파민을 늘려주는 늘려주는 약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을 잘못하면 약간 마약? 저도 약간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우울증 약은 그런 작용이 없고 이제 ADHD 약 같은 경우에 정신자극제라고 해서 정신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있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 먹기도 하고 이제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에 먹으면 바로 편안해지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중독이나 내성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의사와 면담하에 올바른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게 저도 로스쿨 가기 전부터 되게 에너제틱하고 밝다는 말 많이 들었고 로스쿨을 다닐 때도 형은 로스쿨 사람 같지 않아서 좋아하는 말 들었는데 로3이랑 이제 그 공부할 때 사람이 급격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하면서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그때 그 마음의 상흔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 불쑥. 맞아. 트라우마처럼. 갑자기 내가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라고 생각하면 이유가 없는데 그때 흔적일 때가 있고 또 저는 이제 낮에 굉장히 이건 좀 마치 제가 저신과 상담을 받는 느낌인데 낮에 굉장히 각성돼 있어요 제가. 그 자극적인 사건들을 하고 전화 받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엄청 각성돼 있었고 막 심장이 막 뛰어 낮에. 그러다가 집에 딱 가면은 이제 혼자 이렇게 딱 있으면은 약간 디프레스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약간 신경 안정제가 필요한가요?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아 그래? 오 분석을 해서 좋아하죠. 왜냐면 가까운 또 지인이니까.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내는 거. 그 과정에서 자기를 혹사시키더라도 해버리는 게 있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되거나 쉬는 시간이 될 때 이제 그게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려서 급하게 지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과하게 끌어다 쓴 예. 느낌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과거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때 충분히 쉬는 시간이 없었고 네. 계속해서 본인이 채찍질했기 때문에 네. 그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네. 가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음. 실제 공황이 나타나는 기전이 좀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면 심하면 공황으로 나는 거예요? 심하면 공황으로 간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공황이 막 이런 건가요? 막 막 이런 거? 공황은 이제 신체적으로 14가지 증상이 있는 거예요. 한자 이렇게 약간 비웃었어. 네, 항상 방송을 봤는데 본인의 진로, 뭐 연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늘 지식적인 질문들이 들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착거졌어 저거 다시 누르자. 잠깐만 와 진짜 이거 힘들다. 지식적인 질문을 계속 할 거면 준비를 해오라고 하잖아. 말씀 잘하시는. 아 잘하는 그게 아니라 아니, 항상 그 내가 다 봤는데 여자분들은 다 연애 얘기하고 그것도 해봐요. 그것도 해봐요. 근데 어디서 듣기로는 정신과 교과서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 환자 같은 경우에 네. 남자 선생님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느끼거나 막 대시하는 경우가 네. 많다. 그래요 실제로.